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강의하는 현재 미스터 홈즈 중개법인 전체 기업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지털 대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만든 특강 주제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죠. 지금은 부동산 할 때가 아니다. 뭐 아파트 가격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계속 이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태인데, 지금은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그냥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서 그냥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규제가 좀 힘들 때 어디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주제로는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 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왜 토지를 좀 공부를 좀 해두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럼 어떤 토지로 해야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런 토지도 작은 땅인데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그럼 어디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이 부동산 학과를 다니면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취득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내가 안 해보고서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 소개를 하는데 10분, 20분 쓸 수 없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한 27년 정도는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학원도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사업도 했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대학교에서는 제가 도시계획 박사 받고 나서 그 전에는 법제 강의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디벨로퍼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위원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군대에서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강의만 한 27년 정도 하고 있고, 현재 현업의 디벨로퍼랑 중개 쪽 컨설팅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1에 들어갈게요. 자, 1부 시작인데, 자, 2025년, 그리고 곧 26년이 또 오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버블일 수도 있고 거품일 수도 있어. 반포 아파트가 30억이 넘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25억에 30억이면 이건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풍선 효과로 서울시 전역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마포, 그다음에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 하는데, 거기 지역의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도 6월 달에 9월 달에 대책을 마련했지만, 안 되겠다. 이제 10월 달에 더 강력한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우리 10월 15일 대책이라고 해서 규제를 계속적으로 잡겠다. 근데 서울 집값을 잡다 보니까 또 여기 경기도권으로 가서 경기도권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은요, 약간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계속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토지 쪽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즐겨 보여주는 그림 사진이에요. 지금 뭘로 보이십니까? 보시면. 네. 딱 보니까 이 계란 후라이 같긴 한데 서울시 지도예요. 서울시 지도인데 오른쪽에 약간 물려 있죠. 이게 계란 후라이 같은데 노른자가 약간 뭉쳐 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노른자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저기 강남이에요. 맨 오른쪽이 강동, 그다음에 송파, 강남, 서초입니다. 자, 제가 노른자위란 단어를 네이버 지식인 말고요, 사전 검색을 해봤어요. 국어사전이 이제 집에 없으니까 이제 사전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노른자위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물의 핵심이 되는 곳,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물의 핵심이 되는 곳 해놓고
예제로 이렇게 내줬었는데, 할아버님이 뭐 질문을 하는 예제였어요. 여복의 젊은이 이 동네 노른자위가 어둠에쯤인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부동산에서 나온 말이구나 이게.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라고 하잖아. 핵심이 되는 지역이야. 근데 서울시가 핵심인데 그중에 핵심은 또 강남이야. 근데 이 강남이요. 1970년도 전까지는 이게 옛날에 62년인가 그랬죠. 63년인가가 그때 광주군이었습니다. 광주군이었고 추후에 63년도에 이 영등포에 대체되는 지역 개발을 하겠다 해서 영등포 쪽에서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이거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게 된 게 63년입니다. 그때 당시는 성동구 있죠. 여기가 성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가 성동구였었어요. 성동구였다가 1970이라는 70년대 강남 개발이라고 하면서 그때 여기가 나눠졌죠. 그때 당시에는 서초구였고 95년도쯤에 확실하게 이제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거기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생시골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강남, 송파, 서초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아주 시골이었는데 우린 벌써 과거를 잊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던 건지 기억이 안 나. 왜? 지금은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건물들도 높은 것도 많고. 그래서 강남구 그때 요거 조사할 때가 2010년도인데요. 20년 이후에 조사를 안 했어서 옛날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년도에 땅값 총액이 2011년 기준입니다. 152조인데 우리 강남하고 서초, 송파 3구죠. 전국토의 0.1%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세 개구의 총합이 그 당시에 365조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라남북도 하고요. 충청 남북도를 다 더한 값보다 더 비쌌어. 그리고 경상 남북도 강원도를 합친 금액보다도 높았습니다. 0.1%밖에 안 되는 땅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이때 당시 1970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위에 가 보시면요. 이 오른쪽으로가 강남이고요. 그 잠실이고요. 왼쪽이 강남, 여기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 논밭이죠. 논밭이잖아. 딱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재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죽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요 사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옛날 시골일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양이 이쪽이잖아요. 한양이 이쪽이다 보니까 말을 타고 왔겠죠. 타고 와서 주막에다가 말을 잠시 세워두고 이 강을 건너야 돼.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여기 잠실 쪽에는 잠실나루, 뭐 마포나루 이렇게 나루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말죽거리라고 그래서 말을 좀 쉬게 하는 곳이었었어요. 말을 쉬게 한다고 그래서 말 죽 끊어줘라 했던 데가 양재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동 여기가 이게 허화 벌판이었죠. 이때 당시에 1970년대니까요.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영동지구 개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사진의 뒷모습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역사 사진에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시골소녀 명란이 자충우돌 뭐 서울살인데 저도 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를 보고 놀랬던 게 얘네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야. 야, 영동이란 시골에서 얘네들이 왔대. 근데 요즘 우리가 강남에서 왔다 그러면 다 먹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얘네들 궁금해서 도대체 영동에 생긴 애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촌뜨기 보러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60년대 중반이죠. 이때 개발을 하겠다라고 편입할 당시에 공무원 총 월급이요. 월급여가 10,000원이었어. 당시 쌀한가마니가 5,000원이면 자, 월급으로 2가마 받을 때였어. 그때 당시 파고다 담배 한 갑이 50원일 때 이때 당시 여기 가격이 강남 땅이죠. 그때 당시 평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당 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4갑이면 강남 땅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죠.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그때 위성 사진인데요. 1972년 같은 날에 강남에 있는 여기가 테헤란이라는 테헤란 로고거든요. 여기가 탄천이고요. 지금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똑같은 당시에 광장, 서울광장입니다. 종로입니다. 종로에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는 개발이 많이 돼 있었지만 강남은 개발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2년도 당시 물가 수준을 보시면요. 짜장면이 제일 좀 쉬우니까. 짜장면은 지금도 하니까. 짜장면이 지금 10,000원이라면 그때 당시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뭐 평균 100배 오른 거죠, 100배. 자, 100배면 엄청 많이 오른 거 맞아. 근데 강남 땅 아까 200원일 때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강남에 평당 가격 1억을 평균 찍은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72년에서 2004년이면 30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50만 배가 뛰었어. 50만 배. 그러니까 100배에 10배면 몇 배야? 상상을 못 하죠. 50만 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평당 3억을 넘었어요. 그럼 50만 배에 몇 배야, 지금? 3배니까 150만 배 가치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토지를 내가 왜 사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30년을 비교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서울이 개발될 당시가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우리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성. 도성이라고 해서 여기 83년 여기 보세요. 성동구라고 보이죠? 여기까지가 성동구였었어요. 근데 73년도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강동, 송파, 강남, 서초에서 여기가 강남 상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리고 중심부였던 여기 용산에서 우리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해서 여기 한강을 끼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어요. 강북에. 그래서 우리가 철성 같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많이 이제 이해가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건데, 자, 이때 당시에 땅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63년도에 서울 행정구역을 넓히면서 영동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때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뭐 일자리가 있는 곳은 서울인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산 쪽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좀 부산 쪽으로 많이 갔고요. 물론 이제 서울로도 많이 갔죠. 전남, 전북, 전라도는 평야지대다 보니까 야 농사 져가지고 이거 살 수 있겠냐?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 밥은 안 굶고 산다 아닌가? 그래서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인구 집중이 되면서 야, 안 되겠다. 서울의 토지 면적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리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 25개 구에 현재는 1,000만이 넘었다가요. 이제 좀 줄었죠. 경기도권이 이제 1,500만이 되면서 서울 인구는 980만 명 정도 현재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67만인데 거의 이제 70만, 80만이 되는 자, 손톱만 난 요 조그만 땅에 80만이 사는데 이거에 30배가 넘는 평택, 파주에 50만이 삽니다. 평택시하고 파주시 인구보다 더 많이 살아요. 송파구가. 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됐지. 근데 왜 여기 많아? 강남 서초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송파 또는 강동 또는 여기 옆에 밑에 있는 관악, 돈작에 많이 간 거죠. 그리고 강북으로 따지면 뭐 여기 광진, 성동구도 많아졌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강남에 진입을 못하는 구가 하나 있어요. 자, 과천시 판교 여기 같은 경우가 서울 강남에 진입하기 좋은데 불구하고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흔한 말로 과천구라고 그러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과천구라고도 해요. 바로 붙어 있어서 뭐 굴다리 나오면 바로 뭐 서울 강남이니까.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도 서울시 공이번호 씁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족도시죠. 성남 분당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뭐 준서울로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을 한번 볼 건데요. 1988년도 보시면 이때 당시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뭐 현격하진 않았지만 강남 쪽이 살기 좋다라는 거는 많았는데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근데 IMF가 올 때쯤 이후에 벗어날 때쯤에 슬슬 격차가 생기더니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서울 강남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차이가 점점 0.5배, 7배 나더니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있었던 시기에 2배가 넘게 딱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면 강남은 평균이 뭐 10억.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지금은 2배를 좀 벗어났죠. 더 넘었죠. 17년 이후에는 이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근데 가격이 이게 1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거랑 5억짜리가 10억 되는 상승률은 둘 다 2배지만 워낙 금액이 컸던 애가 또 커지니까 불어나는 게 눈덩이가 조그만 게 한 바퀴 굴르는 거랑 이만한 애가 한 바퀴 굴르는 거랑 묻어나는 눈덩이는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년 사이에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강북하고.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지도 노란 색깔 보이세요? 노란 색깔 보세요. 노란 색깔 보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신도시 만들면서 도로 잘 깔아놨어요. 도로 잘 깔아놨는데, 자, 도로 밑에 뭐가 지나가죠? 그렇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 지하철을 보시면, 자, 봐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2호선 순환선이죠. 여기 잠실 나루, 옛날에 성내역이었죠. 여기 잠실 나루터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실이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섬이었어. 잠실도였거든요. 근데 매립을 해서 잠실이 된 건데, 자, 여기서부터 잠실 세내 종합운동장, 삼성, 성능, 역삼. 자, 여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대 법원 있죠. 역삼 업무지구죠. 선능 삼성까지 업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현재 제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핵심 노선이 됐고, 이 강남에 들어가는 노선 중에, 자, 9호선 있죠. 9호선 이거 7호선도 들어가죠. 7호선. 그래서 이거를 297, 297이라고 하는데, 그 노선이 전부 다 핵심 상권에 됐고요. 그 2호선, 9호선, 7호선 라인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출근해야 되는데 집 나와서 전철 걸어가서 타서 전철 타고 나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갖고 다니면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주변에 5분 거리 있는 핵심 초역세권 아파트 가격은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강남 불패가 일어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게다가 강남 쪽 안에는 학군도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 뭐 국민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워야 산다, 배워야 이긴다. 이게 아직 저희 때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까지. 근데 지금 현재 MZ 세대는 모르겠지만 교육시켜야죠. 생산 뭐 석유가 나옵니까? 석탄이 나옵니까? 가진 건 사람 머리하고 손밖에 없는데, 그래서 물건 만드는 거, 머리 쓰는 것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한 핵심이 좀 많아서 학군 자체가 뭐 앞으로는 뭐 그렇게 막 전망이 높지는 않아요. 학군은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출산율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아이 안 낳는 걸로는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율도 꼴등이에요. 이혼율은 1등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근데 선진국이라는 OECD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하게 지금 현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 아이를 안 낳으면 학군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처럼 큰 집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 1인 가구는 증가되고 이혼율은 증가되고 있어. 그럼 둘이 살다가 하나, 뭐 넷이 살다가 둘이 살다가 또 추가.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 변화도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의 강남 사거리였거든요. 이게 70년대 사진입니다. 70년대. 여기가 강남 사거리고, 오른쪽이 국기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코엑스 자리입니다. 코엑스 자리고, 여기가 잠실이에요. 잠실 쪽 종합운동장이고, 이쪽이 강남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치동이 나오는데, 대치동에 여기 음마 아파트 아시죠? TV 뉴스에 매일 나오는, 재건축하면 등장하는,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 건너편에 운막 보이십니까? 자,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보이는, 이때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이요. 평당 분양가 70만 원이었는데, 뭐 지금은 2천만 원이 아니죠. 20억을 넘었으니까, 배수로 따지면은 100배가 넘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서울, 인천, 경기 보시면요, 집가 변동률에 대한 표시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제가 3억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3억을 넘었습니다. 최고가가. 근데 평균으로 이제 강남권은 3억을 넘은 거죠. 그래서 땅값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인데, 바늘 꼽을 수 있으면 땅 사라. 제가 근데 선생님, 제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땅 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코엑스 자리가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 맨 처음에 평당 200, 1000원 올라가서 개발 후에 5,000원, 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그 당시 지나고 나서 코엑스 들어서고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쫙 들어섰죠. 지금은 평당 3억인 지역입니다. 자, 이 사진이 코엑스 주변으로 현재 상태입니다. 아까 이 사진을 봤을 때랑 옛날 사진을 봤을 때랑 천지 차이죠. 천지 개벽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자, 보시면 이게 집값 변동률인데요. 뭐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자, 이게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여기 토지 가격은 플러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집값이 올라갈 때도 땅값은 올랐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라고 하죠. 하락장에서도 땅값은 상승했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 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몸에 안 와닿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남 테헤란로예요. 자, 테헤란로의 땅값이 그 당시에, 자, 이게 70년대에 개발이 60년대에서 개발돼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근데 그때 당시 4만 원이었던 이 땅이 지금 현재 2009년에 처음으로 그 라인으로 1억을 평당 넘었고요. 11년도에는 강남역은 3억, 선릉역 주변 2억. 근데 현재는 4억도 많이 나왔죠. 그럼 결론은, 자, 보세요. 70년에서 지금 40년 정도 사이에 지금 현재 1억에서 1억 5천 최소한. 그러면 몇 배가 뛰었냐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6,250배가 떴어요. 6,250배. 근데 이거를 이제 건물로 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를 볼게요.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가요, 70년대 후반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급 아파트였죠. 뭐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을 때니까. 그때 음마아파트가 평당 그 당시에 먼저 분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18만 원인가 70만 원이었는데 여기 압구정이 44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실거래가를 5천만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비교를 해보니까 한 130배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뭐 28억을 넘었고 최근에는 2배 올랐잖아. 60억, 70억짜리 이제가 됐죠. 근데 요거는 요 땅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간을 한 21년도로 잡은 건데 그럼 200배 정도 상승이 된 거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 게 6,250배면 아파트는 200배야. 그러니까 배수가 다르죠. 50년 동안. 근데 이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니까 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땅도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제가 비교한 땅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강남 상승률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신문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왔던 게 아파트하고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주택, 주식, 뭐 적금 있죠. 그 상승률을 봤을 때 10년간이에요. 그것도 가장 최근에 2007년에서 16년, 10년 동안 봤을 때, 자, 보세요. 아파트가 59% 상승했고요. 주택은 54%, 자, 주식 41%, 역시 뭐 은행의 적금이 제일 낮죠.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평택 안중 역사 예정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봤더니 여기는 2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올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배율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강남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아닌 적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아닌 적이, 여기 용인시의 상현동 땅인데, 여기 해당 지역 요 땅이었어요. 요게, 외환위기 IMF 왔을 당시에 토지 가격이, 논으로 돼 있었어요. 33평이었는데, 그때 당시 평당 15만 원이었는데, 용인의 완전한 생시골이야. 그냥 생시골인데, 이 2019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평당 1,400만 원,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해서 제가 96배인데 지금까지 보면 150배 넘었습니다. 근데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아시죠? 지금 재건축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뭐 그때 당시 IMF 때가 2억 6천이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4억을 했고 21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1억입니다. 그럼 11배가 올랐지. 그러니까 토지 가격 100배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은 10배가 올랐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보다 8분의 1밖에 안 올랐어요. 이것도 시골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개념은 약간 이게 보여야 돼요. 야, 근데 선생님 왜 아파트 가격은 막 2배, 3배, 뭐 10배, 7배밖에 안 되는데 토지는 왜 10배, 뭐 50배, 100배 이렇게 막 됩니까? 야, 원형지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무형의 땅에다가 뭔가에 대한 개발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미 아파트는 그 원형지를 사서 건축을 하고 거기다 프리미엄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비싼 상태에서 배율이 산정이 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근데 토지는 아직까지 나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형지가 저가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되게 높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뭐 아파트 질사함도 아니고 건물 질사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는 위치가 좋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는 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한 평짜리 땅이라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토지 가격 상승률을 봤어. 그러면 아파트는 규제에 쩔어 있고 주택 규제는 쩔어 있고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버블이 꺼지면 낮아질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토지 가격은 떨어지겠냐? 아닙니다. 원형지는 그 가격이 원재료 까기 때문에 더 이상 깔 수가 없어요. 버블이 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야. 그래서 앞으로도 급상승이 있는 지역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건데 저는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학과를 나왔는데 토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특강 시간을 마련한 거고, 그래서 1부는 이렇게 해서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구나.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디서 할 수 있어? 그거는 3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 때 제가 이제 소액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